안녕하세요. 개냥이와 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6번째, 그래도 계속 가라. 약해진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소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배가 그들 머리 위로 높이 솟아있는 늙고 키가 큰 사시나무를 올려보았다. 나무 둘레가 하도 넓어서 어른조차 두 팔로 다 감쌀 수 없을 정도였다. 늙은 배의 아버지가 심은 어린 묘목이 그렇게 자란 것이었다. 1896년 정부로부터 토지를 분양받던 바로 그 해의 일이었다. 이 나무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평생 동안 우리 가족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서 있었단다. 나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강인함을 느껴. 하지만 그 강인함이 도리어 약점이 된 순간들도 있었구나.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주변 몇 마일 내에서는 이 나무가 가장 크잖아요. 제레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늙은 매가 그리 멀지 않은 마른 하상에 자리 잡고 있는 나지막한 벚나무 숲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 좀 보아라. 저 벚나무들은 이 사시나무에 비하면 키도 작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토네이도가 이 근방에 닥쳤는데 저 나무들은 가지 하나 잃지 않고 견뎌냈단다. 반면에 이 늙은 사시나무는 가지가 여러 개 나갔지. 왜 그런지 아느냐? 글쎄요. 제레미가 대답했다. 사시나무의 크나큰 강점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었기 때문이란다. 이 나무는 폭풍에 대항해 서 있기만 할 뿐 벚나무가 하는 식으로 바람결을 따라 몸을 굽힐 수가 없었지.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에 굴복하기도 하지. 아주 오래전에 한 젊은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족 사람들이 아직 초원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던 때의 일이란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세상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지. 많은 우리 부족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의 권력에 항복했단다. 그런데 그중 한 무리가 여전히 자유분방하게 얽매이지 않은 채 빛나는 산맥 동쪽 지역에 살고 있었단다. 큰 뿔 산맥 말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떠올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단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용감한 전사였고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대표해 원로들과 상의해서 훌륭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었다는구나. 때문에 그의 판단을 신뢰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에게 몰렸고 마을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발전을 거듭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현명한 지도자가 사는 마을에 왔단다. 그 젊은이의 마을이 새로운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갔다고 했다더구나. 젊은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과 무기, 그리고 말 한 마리가 전부였지. 그가 그 현명한 지도자에게 그들 무리에 합류해도 되느냐고 물었어. 현명한 지도자는 공궁한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단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산다면 우리 모두 기쁠 것이외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젊은이가 대답했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을 찾아서 현명한 지도자가 말했단다. 그들에게 당신 말을 주시오. 젊은이는 곤혹스럽게 짝이 없었겠지. 이미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다 잃은 판인데 이제 가장 귀중한 재산인 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어르신,
그 젊은이가 대답했단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지니고 있는 무기를 빼고 나면 이 말이 제 전 재산인걸요.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젊은이는 떠나버리고 말았다는구나. 왜 그 젊은이한테 자기 말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마을의 한 사람이 물었단다. 그가 자기 자신이 처한 공경보다 더 큰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해서였소. 현명한 지도자의 대답이었지. 우리 마을에는 말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것들 중 한 마리를 주려고 했소. 하지만 먼저 그가 자신의 고통을 양보할 수 있는지, 내가 그에게 요구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는지 알고 싶었소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모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아마 그가 이 점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외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의 약점은 이기심이로군요. 제레미가 말했다. 그렇지. 늙은 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그가 그것을 극복했다면 말 한마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많이 얻었을 텐데, 다른 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약점을 극복해야 하나요? 제레미가 물었다. 그것들 또한 장점만큼이나 우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을 텐데요.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늙은 매가 말했다. 우리 인간에게 조화란 필수 불가결한 것이면서 모든 이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해라. 그건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지. 밤과 낮, 삶과 죽음, 뜨거움과 차가움, 젖음과 마름,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암놈과 순놈, 왼쪽과 오른쪽 등의 예를 들 수 있겠지. 약점과 장점도 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약점이나 장점만 지니고 있는 경우란 없는 법이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간과하거나 아예 약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더구나. 그런데 그건 아주 위험한 태도란다.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바로 크나큰 약점이거든. 바꾸어 생각해보면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의 장점이 되는 셈이겠지. 이것으로 보아 장점을 과대평가하는 것 역시 약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도 내 장점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단다. 장점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장점을 지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려무나. 그리고 내 약점을 무시해도 안 된단다.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해.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너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어차피 지혜란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 가운데서도 얻어지는 법이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읽어드릴 소제목은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고맙습니다.